안녕하세요. 여자농구 해설위원, KBSN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학교에서 선배 언니가 같이 농구 하자고 그랬어가지고 농구를 좀 그렇게 알게 되고, 마지막 승부가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나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가 예전에 축구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니까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럼 방학 동안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방학 동안에 해보고 전 계속 재밌었거든요. 머리를 그냥 커트로 자르겠다. 왜냐면 선수들은 다 커트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커트로 자르고 난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간 거지. 죽고 싶었어요. 뭐 농담이고, 그때 당시 이제 뭐 랭킹 1위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프로 이제 입단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프로팀 언니들이랑 연습 게임을 했을 때는 제가 뭐 20점, 30점 이렇게 넣고 그랬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품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프로에 가보니까는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팀 디펜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혼나는 건 물론이고, 제가 혼나면 팀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이제 언니들한테도 계속 혼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농구가 싫어서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그런 생활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 좀 지배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에 이제 슈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를 한 20대 초반부터 키우려고 꾸준히 진짜 노력하셨는데 제가 조금 배짱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슈터는 진짜 고집스럽게 슛을 던져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내가 한두 개 못 넣으면 또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슛을 좀 많이 못 던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제가 성장할 시기를 좀 더 늦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차, 4년차 그 정도의 이제 기회, 식스맨으로서의 확실하게 좀 기회가 주어지고,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이제 제 롤도 좀 찾아가면서 국가대표도 이제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슛으로서의 조금 장점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챔피언 반지를 5개를 가졌지만 6개 팀 가운데 6위를 한 5번 했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우승 반지는 많지만 저 스스로의 이런 기록들이 되게 없더라고요. 마지막 시즌에 저희가 꼴찌를 계속 5년 연속 하다가 우승을 했을 때는 이렇게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한 거거든요. 최정상에 있을 때 비록 제 커리어는 조금 별로 좋지 않게 은퇴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존심은 좀 지키고 은퇴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 바로 그냥 그 결정을 좀 내렸던 것 같아요. 한번 크게 다치고 나니까는 몸이 회복이 안 됐었고,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마지막에 빠르기도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물론 농구를 너무 좋아했고 정말 농구에 거의 내 인생을 다 걸기도 했지만, 그 농구만이 내 인생이 진짜 전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게 놓아짐이 되더라고요. 즐거웠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농구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안 보다가 제가 미국에를 가게 됐었는데, 그 미국에서 있던 학교가 농구가 엄청 유명한 학교였어요. 여자 농구가 정말 NBA 같은 그런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었는데, 거기에서 농구를 매일 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게 농구였었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농구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경기 보기 시작하고, 제가 선수로서의 마음은 다 내려놓고 관중으로서의 뭔가 재미로 즐기는 농구를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KBSN 국장님을 뵀었어요. 그 여자농구 리포터 같은 거를 조금 했었어요. 네, 하는 것도 좀 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제안을 받았고, 근데 제가 겁나더라고요. 내가 감히 누구를 평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에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도 뛰고 있었던 당시이고 해서 제가 그 언니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이 언니들의 플레이를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도전을 했던 거죠. 가장 뭐 큰 강점으로 꼽는 거는 선수들의 마음을 읽는 거, 그거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우승도 많이 해봤지만 마지막에 벤치에도 많이 앉아 있어봤고, 제가 하이클래스만 계속 있다가 그만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왜 레이업을 못 넣는지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서 경기를 뛰어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벤치에 앉아있다 들어오면 더 긴장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칭찬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 캐스터 뭐 오빠들 뭐 다 키가 좀 저보다 작아요. 김기훈 캐스터 같은 경우는 앉은 키가 엄청 작아요.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항상 뭐를 깔으라고, 책 같은 거 꼭 깔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높이를 맞춰주는 편이고, 또 이제 강성철 캐스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맞춰주겠다고 밑에다가 이 물통을 깔고 앉았다가 이 물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젖었던 적도 있고, 한 번은 김기훈 캐스터랑 서서 오프닝을 서서 한 적이 있었는데 맞춰주겠다고 뒤꿈치를 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좀 하체가 부실해요, 상당히. 처음에 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와가지고 막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데 그걸 막 참으려고 막 콧구멍이 막 넓어지면서 막 그랬던 적도 있었죠. 노는이는 사실 작년에 여름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출연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몰랐었어요, 제가 임신을 한지. 제가 공개를 전혀 안 한 상태였었고, 제가 7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배가 조금 나와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노는 언니는 2달 정도 됐을 때 나가고, 이제 제가 임신한지 모르니까 갯벌 가가지고 조개 캐고 뭐 그런 걸 했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엄청 추웠고, 그 뒤로 이제 꾸준히 지금은 뭐 게스트처럼, 네, 반고정처럼 지금 나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선수 시절 동안 놀아보지 못했던 거를 거기 가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캠핑도 처음으로 가본 거고, 새로운 것들 경험하게 해주는 게 그 프로그램 통해서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노는 언니 프로그램에서도 2회를 농구로 했었거든요. 세리 언니, 현희 언니 뭐 다 해본 사람들이 농구 너무 재밌다고, 농구가 진짜 재밌다라는 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어떤 농구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농구에 좀 더 인기가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재미있는 스포츠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저한테 항상 1번은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항상 없으면 안 되고, 나를 가장 많이 지지해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근데 농구도 진짜 딱 가족인 것 같아요. 그 농구로 인해서 뭐 어릴 때부터 제일 황금 같았던 20대의 삶도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추억으로 남기도 또 기억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구는 나의 가족이다.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